자,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해운 주식, 대표적인 해운 주식들의 주가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주가의 그 추이와 중장기적인 그 일목균형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뭐 대표적인 그 해운사라고 그러면 HMM이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조금 작은 회사로서 뭐 펜오션, 대한해운, 흥하해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이 지금 10월 14일부터 부과합니다. 지금 당장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부과 대상은 중국 해운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뭐 중국 해운사가 아니더라도 그 선박 자체가 중국에서 만든 거, 그것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 운반선을 가지고 운항을 하는 거죠. 그죠? 미국에 갈 때 그걸로 가는데, 이 자동차 운반선이 한국에서 건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입항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현대글로비스가 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또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중국이 소유한 선박에 대해서는 톤당 50달러. 톤당 50달러가 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 계산해 보면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한 개가 보통 이제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있고 40피트 컨테이너짜리가 있는데요. 많이 쓰는 게 이제 2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한 개를 TEU라 그럽니다. 그럼 20TU라 그러면은 20피트 컨테이너짜리가 20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1TU 같은 경우에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실을 경우에, 요거 20TU가 좀 잘못됐어요. 1TU로 해야 되겠습니다. 한 30톤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25에서 30톤 정도 볼 수가 있는데, 파나막스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막스 선박이라는 게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형급 선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한 5,000개 정도 적게 되고요. 그 제일 큰 거 배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TU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2만 TU까지. 그러면은 5,000개를 적재한다 그러면 약 한 750만 달러, 약 1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초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를 입항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는 게 없죠. 이렇게 하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건조한 경우는 톤당 18달러,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작죠. 50달러보다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제 매년 올려가지고 2028년도에는 톤당 33달러를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무슨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해운사들이 지금 당장 뭐 중국 해운사들이 타격을 받겠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 해운사들이 이제 중국 물건을 날라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운사들이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을 좀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 무역량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왜 이제 해운회사 같은 경우는 무역량이 늘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관세가 올라가면 무역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요. 무역
중국이 이제 활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WTO에서 추정해 본 거 보면 관세가 1% 인상하면 무역량 0.5% 1% 정도 감소한다고 돼 있고요. 15% 관세를 인상할 경우는 전체 글로벌 무역량은 1.5에서 3%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관세를 25%를 전 세계에다가 매겼거든요. 그러면 한 5% 이상에서 6% 정도 물량이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량이 1% 감소하면 해운 물동량은 1.2에서 1.5% 조금 더 늘죠. 그러니까 25%의 관세를 내면은 해운 물동량은 한 6에서 7% 감소한다 이래 봐야 됩니다. 특히 컨테이너선 물동량이 감소액이 크고요. 벌크선은 이제 원자재를 싣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감소폭은 원자재는 필수적이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 감소폭은 조금 더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 선박이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컨테이너 선박하고 벌크 선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선박은 주로 이제 화물을 싣고 나르는 거고, 벌크 선박은 모래, 시멘트, 석탄 이런 원자재를 주로 실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은 전 세계 선박 중에서 한 14% 정도가 되고요. 중국에서 건조가 된 선박은 한 3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다니는 배가 100대가 있다면 33대는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약 한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입항한 중국에서 만든 선박은 약 한 17%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크 선박을 볼 경우는 뭐 비슷한데요. 중국 국적의 선박이 한 17%,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41%, 현재 건조 중인 게 61% 정도 됩니다. 세계 최대 선사라고 볼 수 있는 머스크라인이 가지고 있는 배가 312척은 자사 소유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미국에 들어가도 입항세를 안 내도 된다겠죠. 근데 이 423척이 용선인데요.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건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머스크라인이 갖고 있는 배가 전체적으로 물론 이 자사 소유 선박도 중국에서 건조된 거 있을 수 있겠죠. 한 734척인데 이 중에서 30%는 중국에서 건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30%에 대해서는 용선을 못하는 거지. 이거 왜냐하면 입항세를 내야 되니까. 그럼 머스크라인이 갖고 있는 배 중에서 70%만 미국 가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안 들어가면, 미국으로 안 들어가면 되지.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이제 운송하는 데 쓰면 되니까 뭐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배는 중국 안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배라는 게 이게 참 웃기는 게 배가 이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안 가더라도 이게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을 거쳐서 올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물건을 싣고 다시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으로 바로 안 가고 뭐 영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경유를 못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왔던 길을 또 가야 되니까 운송비가 더 느는 거지. 그러니까 경유를 하면서 짐을 다시 싣고 짐을 내려주고 돌아오면서 물건을 다시 싣고 이렇게 오면은 운송이 경제적인데요. 미국을 통과를 못 하니까 빈배로 돌아와야 돼. 빈배로. 미국 가서 물건을 실을 수가 없어. 미국에 입항을 못 하니까. 그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이 해운사는 스케줄을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머스크라인이 가지고 있는 배 중에 30%가 중국에서 건조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20척을 발주했는데 이 중에 70%가 중국에서 건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그 해운사들 보시면요.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실적이 작년에 재작년부터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5,848억이었는데 2024년은 3조 이렇게 가까이 돼서 500% 가까이 상승했죠. 그래서 HMM의 주가가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었죠. 2023년도부터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렸죠. 그리고 펜오션도 역시 2024년도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죠. 당기순이익이 2,681억 원, 대한해운도 역시 영업이익이 3,2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는 그렇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선박에 항만세를 부여하게 된다면 제3국선사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항만사, 해운사들이 이제 이익을 얻고요. 또 배가 이렇게 그 운항하기 위해서는 이제 육상으로 화물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육상 운송사들이 또 수익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이제 또 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회 운송에 대해서 항만세 부과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배에 대해서 항만세를 내니까 중국 화물을 한국 배에 싣고 한국 국적선사에 싣고 가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중국 물건이기 때문에 세금을 또 내라, 항만세를 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입항수수료를. 근데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한국 해운사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 해운사들이 운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운항이 줄어드니까 가동되는 배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럼 요금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배가 남아 돌아가면 요금을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해운사들끼리 서로 이제 가격 경쟁을 막 해서 가격을 낮추는데 이제는 배가 없어. 중국 배들이 스톱을 해버리니까 이제 나머지 국적선사들의 배는 그 배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화물주, 화주들이 중국산 배를 안 쓴다는 거지. 용선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산 배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해운사들의 그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수요가 는다는 거죠. 수요가 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항할 수 있는 배들이 줄어드니까 요금 자체가 성과가 이게 올라가는 거지. 운임이 올라가지. 운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무역량 자체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해운 물동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보였지만 관세가 올라갈 때 물동량의 감소액은 관세만큼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25% 늘어도 물동량은 한 6-7% 정도밖에 감소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가는 오히려 입항수수료가 더 지금 크니까 운임을 6-7% 정도 올리는 거면 그 부분을 충분히 상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운사는 일단 우회 운송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어떤 입항수수료를 내기 전에는 해운사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이 주가에 대해서 해운 주식하고 HMM, 페노션, 대한해운,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육상운송회사 CJ 대한통운 이 주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중장기적인 추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지금 1년치 주가입니다. 금요일 날 5.35% 올랐어요. 이게 아마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주가는 이렇게 이 기준선이 보시면 일목균형표에 검정색이죠.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환선도 밑으로 떨어졌고요. MACD는 이렇게 지금 시그널선이 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영선 아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가 있죠. 그죠? 아직 추세 전환하려면 멀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서 항만세를 내다 그러면 입항수수료 낸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입항수수료 부분에서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이게 참 문제죠. 그 미국에서 자동차 운반선을 만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죠? 미국 조선사에서. 자, 그래서 MACD도 아직 계속 하락 중에 있고요. 일목균형표상으로도 지금 구름대 아래 있고 기준선이 기울어져 있고 이제 후행 스팬이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어요. 올라가고는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MM 볼까요? HMM도 금요일 날 뉴스 나오고 10%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보합으로 마감해 버렸어요.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영선 아래 마이너스 250에 있죠. 그죠? 차트 모양이 구름대 아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해운주 두 개 봤는데 이렇게 된 거는 결국 이제 그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때문에 전체적인 무역량이 감소될 거라는 그런 게 더 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 KSS 해운 요거는 지금 상당히 반등했죠. 그죠? 구름대 위에 돌았고 기준선도 이렇게 지금 우상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있고 전환선이 먼저 이걸 돌파를 했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HMM하고 비교해 볼 때 이 KSS 해운이 제일 낫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기관과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리고 개인 신용 다 빠져나갔고, 그죠? 그래서 해운주를 산다면 이게 낫다 이거지. KSS 해운이 나머지 거보다는. 나머지 거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페노션 한번 볼까요? 페노션입니다. 뭐 차트 모양 똑같죠. 그죠? 그 글로비스나 HMM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직까지 마이너스 100선에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올라왔죠. HMM이나 현대글로비스보다는 좀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추세 전환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도 역시 기울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해운주들이 아직 전혀 반응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4월달 아닙니까? 실제로는 10월달부터 그걸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아직 엄청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반영되려 그러면 뭐 내년 한 1분기쯤 돼야지 되니까 1년 뒤 얘기가 돼버리니까 주가는 이제 흐지부지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CJ 대한통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류 쪽 주식들이 다 지금 엉망이 돼버렸다 이거죠. 주가 자체가요. 이거 이제 물류 자체가 주가가 이래 떨어졌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라는 것을 그냥 말해주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 이 물류 쪽 그 주식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구름대를 지금 형성해 가지고 주가는 지금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운주는 상당히 지금 1년 이상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